안녕하십니까. 화홍병원 뇌신경 정신의학센터 신경과 의사 강진우라고 합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아니면 그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습관의학이라는 주제로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안의 내용에서도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생활습관이 좋은지, 어떤 사고방식이 좋은지, 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눠서 오늘 좀 발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 이학을 통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플랜이라고 뉴로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신경과라는 뜻입니다. 신경의학, 신경의 이제 뇌에서 생기는 신경들, 신경 세포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뉴로의 앞글자를 따서 첫 번째로는 영양,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긴장 이완, 네 번째는 회복, 그리고 회복은 수면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오, 마지막은 두뇌 최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신체를, 그리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커리큘럼에도 다 내왔던 내용인데 또 특히나 치매 건강에 좋은, 인지 건강에 좋은 어떤 음식들이 뇌에 좋은지,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뇌에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뇌에 자양분을 주는 음식입니다. 이제 아보카도나 콩, 블루베리, 그러니까 베리류 과일이 그렇게 좋다고 해요. 브로콜리, 생긴 것도 브로콜리는 뇌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섬유질이 충분하고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카페인이 고함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커피라든지 아니면 설탕이 다량 함유된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지만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카페인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연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는 있겠고 커피를 많이 마시면 콩팥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커피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얼마든지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다른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은 물론 연하게 드시고 달지 않게 먹는 게 물론 좋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커피 같은 경우도 뇌에 분명히 저양분을 주는 음식으로서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좋다고 하니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다크 초콜릿 도움이 되고 올리브오일, 아마씨나 허브티, 허브, 잎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양제를 사람들한테 처음 추천해 줄 때 제가 해드리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영양제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퀴노아와 같은 이제 곡물도 마찬가지고 해바라기씨, 고구마, 향신료, 카레 같은 것도 뇌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좋은 음식들은 너무 많죠. 근데 이제 피해야 할 음식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제 많이 땡기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또 선호하고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가공육,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죠. 붉은 고기, 닭고기, 버터, 마가린, 패스트푸드, 치즈,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물론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혈당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한 혈당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탄산 같은 경우도 뇌를 속이게 됩니다. 마치 내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의 가스 농도를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위장장애 유발할 수도 있고 뇌 기능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음료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설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이 사실은 이제 달짝지근해야지 모든 음식이 맛있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제 짠 음식에도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죠. 이제 단짠이라고 하죠. 달고 짠 음식이 언제나 이제 자극적이고 언제나 정답이다.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의견도 있는데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미각이 조금 더 좀 둔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미각이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더더욱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생활 습관이죠. 무엇보다 알츠하이머 발생과 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매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매예요. 그래서
뇌에서 쌓이는 안 좋은 물질들이 뇌 기능을 악화시키고 뇌 위축을 진행시켜서 결국은 알츠하이머 그 치매로 진행되는 굉장히 위험한 병인데, 설탕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부산물들, 이런 부산물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안 좋은 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나 암, 우울증, 뇌졸중, 직접적인 뇌 위축이 원인이 되는 음식이라서 설탕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복용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제당, 백설당이나 액상과당, 과일 주스, 자연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뇌 건강에는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일에 들어있는 그 당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일에 들어있는 그 당 성분은 굉장히 건강한 성분이고, 그리고 무기질이나 이런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 식품이기 때문에 과일로 인해서 당 먹는다, 그 혈당을 그 설탕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조건 비만에 안 좋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근데 이제 건강한 탄수화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곡물, 귀리, 키노아, 보리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잎채소, 호박, 그리고 베리류의 과일이 정말 좋다고 하고, 고구마와 당근 같은 뿌리 채소가 건강한 탄수화물, 뇌에서 사용하는 직접적인 탄수화물입니다. 뇌에서 제일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산소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포도당은 뇌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저혈당이 왔을 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한 설탕이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탄수화물로 인해서 이걸로 보충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강한 탄수화물을 항상 유지하는 게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빨리 와요. 뇌가 쪼그라드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 알츠하이머 소견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인지력 감퇴를 가속화하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뇌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이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혈당을 보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 이제 사람이 몸을 움직여야지 이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인지 건강이나 정신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150분이면 2시간 30분이에요. 이상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이런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무릎 관절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허리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깨와 같은 여러 가지 관절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빠른 운동을 하거나 유산소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뇌 용적이 더 크고 위축이 진행이 되지 않고 이제 건강한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혈류도 피도 잘 통하겠고, 그리고 뇌세포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혈액의 염증도 완화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그 고령의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력 운동은 무게를 이용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바벨 같은 걸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육에 그 힘이 가해지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져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동반해야지 좋습니다. 이제 또 고령의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뼈는 안 쓰면 안 쓸수록 더 빨리 삭아요. 그래서 그 밀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뼈가 오히려 부러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낙상 방지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뇌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 앞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이마에 위치해 있는 이마엽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력보다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자제력 이런 여러 가지 뇌 기능을 담당하는데,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이런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되고, 이제 무리해서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이제 아까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쉽고 편리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운동을 다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활 습관하고 몸을 자주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언와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긴장을 이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그 뇌 호르몬을 악화시킵니다. 뇌 호르몬 중에서 안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는 호르몬도 분비시키고 그리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호르몬,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을 다 분비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이제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건 다 알겠지만 스트레스가 인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불안과 우울,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주의력도 떨어지고 염증 반응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뇌를 위축시킵니다.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고 뇌가 비어있는 이제 그런 뇌실 공간이 확장이 되고 뇌가 쪼그라들면 결국은 누구나 다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뇌의 용적을 잘 유지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중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 챙김 활동과 뇌파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이제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는 명상입니다. 명상.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이제 그 깊은 이제 명상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뇌파가 분비가 됩니다. 세타파라는 거는 이제 뇌에서 제일 건강한 뇌파예요. 그러니까 각성할 때, 흥분할 때 나타나는 그 뇌파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그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신체를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이 강화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명상 활동을 꾸준히 생활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내가 몸에 맞는 명상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위축을 또 줄일 수가 있고 계속 나오죠.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돼서 집중력을 또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충분히 쉬게 함으로써 내가 집중을 해야 될 때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활동도 명상을 통해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이랑 이런 명상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걷기 명상이라고 해요.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어디를 꼭 갈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과적으로 내가 이 걷기 명상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꼭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이 시간만큼은 어딘가를 갔다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호수와 같은 데를 좀 호수나 아니면 뭐 산책로를 걷는 게 제일 좋겠죠.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 공기가 나오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어떤 조용하고 이제 이런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단일 경로를 택해요. 내가 집 근처에 너무 좋은 산책로가 있어. 그럼 거기를 선택을 해서 통일감을 주고 규칙성을 주고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매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뭐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산책을 목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운동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 몸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긴장 이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편안함이 내 몸에서 늘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긴장 이완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긴장 이완화 이어지는 부분일 수가 있어요. 잠을 잘 자야지 물론 이제 나머지 활동 시간의 어떤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뇌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내용은 회복 수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해독제예요. 감기 걸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낫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뭐 중풍도 마찬가지고, 뇌출혈도 마찬가지고, 뭐 뇌염증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질환들이 자고 있을 때 제일 많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수면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그 회복이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뇌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고 이제 기억과 사고를 재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회복 수면이란 그냥 잘 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수면 전에 충분히 긴장 이완을 하고 그리고 외부의 빛과 소음을 통제해서 회복 수면을 초창하는 음식들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걸 회복 수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죠. 그래서 치매 증상의 첫 번째 증상으로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하게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런 증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인지 건강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산력이 떨어지고 뇌의 모든 영역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증상이 수면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습관들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이제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가 안개가 낀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 정도만 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에 안개가 낀 것 같은 거예요. 내 머리가 굉장히 무겁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못하겠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뭐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건데 사고력과 집중력, 인지 기능 저하 그리고 리듬이 이제 교란이 돼서 결국에는 낮에 더 피곤하고 밤에는 수면 장애는 계속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회복 수면을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우선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기분도 전환되고 집중력과 주의력 같은 뇌 기능이 향상화되고 학습 효과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이러한 그 신체적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고 체중도 조절되고 디톡스 작용, 이제 내 몸의 해독 작용이죠. 해독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회복 수면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 기법이에요. 수면 위생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면 스케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야식을 피하는 거래요. 이런 거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밤에 이제 술 먹으면서 야식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고착화돼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야식을 피하면서 특히 설탕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자기 전에는 꼭 피하고 잠자기 전에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뇌가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다시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를 언제나 속이려고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가 편안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밝게 유지하고 밤에는 어둡게 유지하고 취침 전에 게임 같은 거, TV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취침 전에 또 잠깐 동안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또 적절한 온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혹시 이 중에서도 밤에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정제나 수면제 계통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두 분 계시고요. 이건 드신 지는 이제 오래되셨고 각각의 또 컨디션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분도 있지만 약에 의존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내가 언젠가는 이 약을 끊고 말리라 하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점점 더 약 용량은 늘어나고 결국은 이제 효과가 더 좋은 약을 찾기 마련인데 이러한 생활 그 회복 수면 위생 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 약을 끊고 말리라라는 마음가짐을 오늘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 의존도도 줄이고 인지행동 치료나 그리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수면 무호흡을 보일 경우에는 또 병원을 진료를 또 찾도록 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 먹고 있는 약 용량이 좋은 약인지 그리고 용량이 적절한지 내 몸의 컨디션이 맞는지 정확하게 또 의사를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신경과 의사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지 단순한 뭐 내과 의사,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한테 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정확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뇌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제 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은 내 뇌의 기능은 뇌 예비능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인지 예비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예비능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네트워크예요.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실제로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뇌 예비능의 어떤 능력이 크고 작은 거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나고 나서 남겨둔 공사장의 비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비계가 남으면 그게 다음 그 공사를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뼈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뇌 예비능은 타고나는 거라서 사람이 뭐 뒤늦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지 예비능 같은 경우는 달라요. 생애 전체를 통해서 축적된 연결성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왔는지
어떻게 학습을 해왔는지, 뇌를 어떻게 써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온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뇌를 인지 건강을 공부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두뇌를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뇌는 아직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죽을 때까지 발달을 해요. 물론 없어지는 뇌세포가 있지만 없어지는 것만큼 생성되려고 노력을 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 우리 몸에서는 뇌 조직이에요. 다른 데서 뭐 피부가 이렇게 베었을 때 피부가 재생하잖아요. 이런 재생 능력보다도 뇌 재생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이제 와서 공부를 해서 뭐해, 이제 와서 뇌를 단련해서 뭐해, 이런 생활 습관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도 듣고 이제 고민도 같이 해보고 언제나 이제 뇌가 어떻게 하면 인지 건강이 좋아질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금 뇌를 건강을 지금 단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뇌를 단련한다, 인지 예비능을 늘리기 위한 훈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뇌 영역 사이에 의식의 섬들, 이제 의식의 어떤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얼마나 튼튼한가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생애 후반에도 계속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인지 예비능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가 달려져 있는데,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뭘 해봤자 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지 예비능은 넓어질 수 있는 그 간격이 이제 한정되게 되고, 아직까지도 무궁무진한 부분들이 우리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인지 예비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지 예비능을 길러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활동들은 저희 군포시 늘푸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겹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컴퓨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연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작업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책을 읽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춤추고, 춤추는 것도 뇌에서 나오는 이제 뇌 신호가 어떻게 몸을 움직이게 하느냐를 또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듣고 하는 활동도 노는 게 아니라 뇌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둑, 장기와 같은 게임을, 고스톱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젊었을 때 전공이 있었으면 어떤 교육학이 전공이었던 분들도 있고,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있고, 이러한 자신의 분야를 다른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다른 분들한테 교육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도 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내용들을 내 지식화하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내가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가르쳐주는 생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난 척하는 거랑은 또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자신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공간에서 이제 늘푸른 복지관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아이들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인지 예비능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공예와 미술과 같은 창의력이 많이 필요한 이제 활동들도 또 물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이제 인지 예비능을 길러서 두뇌 최적화, 말은 어렵지만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지역 사회를 이제 블루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블루존이란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지역 사회를 이제 뜻해요. 그래서 뉴로 플랜,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이라서 이 플랜의 어떤 생활화가 이러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형성의 어떤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제 슈퍼에이저들이라고 이제 여러 명들 중에서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력 함태가 전혀 없었대요. 전혀 없었대. 그래서 기억력이 거의 20대 청년들과 가까고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뇌 기능이 70대인데 20대인 분들이 분명히 있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활 습관을 좀 또 어떤 비결이 있냐라고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분들은 고도의 정신노동 및 끊임없는 정신활동을 계속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메디케이션, 방금 말씀드린 생활습관 의학을 늘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다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활습관 의학만 유지를 하고 고도의 뇌 정신노동이나 정신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랑 또 비교해 보신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승처럼 정말 아주 절제되고 정말 좋은 음식만 먹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수도승처럼 몇십 년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랑 정말 고도의 정신노동을 굉장히 계속 유지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계속 바쁘게 유지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생활하셨던 분들이랑 비교해 봤더니 슈퍼에이저 정말 뇌 기능이 20대와 같이 왔던 그런 분들은 압도적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를 계속 하셨던 정신노동을 계속 해왔던 군에서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지성을 유지하는 거, 죽는 날까지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제 죽는 날까지 지성을 유지하고 좋은 뇌 건강을 유지한다면 신체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몸은 뇌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인지 건강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고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정보를 나누고 오늘 같은 이제 교육을 계속 받으시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건강해질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이제 초점을 좀 맞췄는데 물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을 대부분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다 젊으세요. 나이가 젊으셔서 오히려 이제 치매가 이제 어떤 병인지 아는 것보다 우선은 그 두려움은 우선 잠시 뒤로 하고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받고 또 내용을 좀 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좀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여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수면을 몇 시간을 자는지가 굉장히 다들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3, 4시간만 자도 뭐 굉장히 멀끔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시간, 10시간 자야지 이제 나는 좀 잔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정 수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수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뇌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뇌파에서 세타파라는 굉장히 안정된 좋은 수면의 질을 뜻하는 뇌파가 분비되는 시기가 수면의 어떤 깊은 수면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시간만 자도 멀쩡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8시간, 9시간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몸이 무겁고 하시는 분들은 얕은 수면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얕은 수면에는 렘 수면도 있고 꿈을 꾸는 수면도 있고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상 행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7시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수면이고 사실은 수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위생수면 요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면 위생 기법을 늘 생활화하면 내가 수면 시간이 남들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훨씬 더 몸이 가볍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억지로 나는 이 시간은 자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수면을 이제 회복 수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뭐를 가지러 갔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랬다가 다시 또 와서 보면은 또 나중에 생각이 나요. 네네네네. 치매인가요? 제일 궁금한 내용일 거예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건망증은 다 생깁니다. 이제 옛날에 비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런 건망증은 치매랑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망증 증상만 있고 다른 뇌 기능이 다 정상이면 절대 치매가 아닙니다. 저도 20대, 30대에 비해서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기억력이 옛날만 못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 뇌가 정말 최상의 상태일 때랑 비교하면 물론 뇌 기능은 지금 떨어져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건망증뿐만 아니라 다른 뇌 기능의 전체 영역들이 다 떨어져야지 치매 증상이라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이제 유명한 치매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뇌가 위축이 되고 뇌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첫 번째 증상이 건망증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건망증만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 공감 파악 능력, 판단력, 사회적 능력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조금씩 떨어져요. 건망증만 단독적으로 계속 나타나시는 경우는 대부분은 치매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치매에서 보이는 건망증이랑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건망증이랑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제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 자체는 어떤 사실 자체를 까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어디에 몇 시에 모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는 거는 건망증입니다. 근데 치매에서 보이는 건망증은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몰라.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어머니도 어떤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모르겠다 그러죠. 그거는 어디다 뒀는데 모르겠는데 어디다 놓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건망증에서 보이는 증상이지 치매 증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기억 자체를 까먹고 누구를 만나기로 한 것조차 까먹고 그러면 치매에서 보이는 건망증의 첫 번째 증상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냥 단순한 건망증일 높을 확률은 어머니 같은 상태에서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는 단순한 기억 장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억 장애만 있고 다른 장애가 없는 경우는 그냥 단순한 인지기능 장애, 그냥 건망증이 심한 상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 중에서도 치매로 진행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오셔서 의사랑 진료를 해보면 여러 가지 그 실마리들을 찾아서 치매 위험성이 있는지 미리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궁금할 거 한 가지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이런 뇌 인지 건강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굳이 도대체 나는 별 증상도 없고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인데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이 돼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세는 뇌를 이제 계속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인지 예비 등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병원에 가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치매 검사를 받게 돼요. 치매 검사는 여러 가지 데가 있는데 단순한 설문조사도 있고 이건 보건소에서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지 설문조사도 있고 뭐 머리 MRI 검사도 있고 CT 검사도 있고 초음파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 의사와 상담도 할 수도 있고 전문 상담 간호사와 어떤 증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무슨 병을 앓고 있냐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신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그 만성 내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매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병이 호전시킬 수 있는 증상인지 지금 증상이 점점 결국에 나빠질 건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문제가 없는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건망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혼자서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되는 죽을 병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장애 형태나 뇌기능 장애, 지금 뇌 기능은 어떤지는 이렇게 뇌의 상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미 뇌혈관 상태나 뇌 발달 정도, 어떤 뇌 위축 정도는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 뇌 인지 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부터가 모든 시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언제나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게 인지기능 검사를 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검사들이 대부분 급여 검사로 바뀌었어요. 머리 MRI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이 들기도 해요. 이제 검사 이런 인지기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진짜 몇십만 원이면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현재 지금 뇌기능 상태가 어떤지 알 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이 무엇인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뇌가 위축이 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혈관이 안 좋아서 혈관성 치매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이 동반되는 치매로 진행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은 MRI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이제 가족분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말고도 또 가족분들이 치매로 고통받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요양 등급을 통해서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병원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간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이 직접 또 저희가 또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원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너무 전문적으로 잘해 주시는 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병원에 오지도 않고 집에만 박혀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신 분들, 가족도 별로 없으시고 이런 분들이 문제라서 병원에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병원에 가라. 왜 그러고 있냐? 아니면 가족분들을 시켜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게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주변 사람들도 챙기는 여유를 가지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뇌 영양제가 이제 병원들에서 많이 처방을 하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만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 뇌 영양제가 대부분은 이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어요. 연질로 된 약들 혹시 뇌 영양제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연질로 된 약? 보통은 이제 뭐 콜리네이트, 뭐 알포 뭐 이런 이름 들어있는 좀 특이한 약들인데 보통은 치매 전 단계에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먹지 말아야 될 분들도 있고 먹어도 도움이 안 되실 분들도 있는데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 50대에 먹는 건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이제 60대 아니면 50대 후반에 내가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병원에 와서 한번 상담받고 나서 먹는 건 좋습니다. 그럼요. 이건 처방받아요. 이건 처방 안 받고는 먹을 수가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그런 뇌 영양제 말고도 이제 이미 치매라고 진단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약들이 있어요. 물론 치매를 완전히 우리는 극복을 한 건 아닌데 증상이 진행되는 걸 예방하는 약이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면 얼마든지 이제 뇌 건강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느 상태라도 병원에 한번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